네,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초대 강원자치도지사로 도민들의 부름을 받게 된 분은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인데요. 민선 8기 강원도를 새롭게 이끌게 된 김진태 당선인과 강원 발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올 때마다 뭐 조금씩 신분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조금 실감 되시는 시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 소감 한마디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강원도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단식 농성장에 누워있던 사람을 손을 이끌어 잡아주셔서 후보를 만들어주시고 이제 당선까지 시켜주셨습니다. 12년 만에 강원도정을 교체해서 새로운 강원도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숙제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만에 도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네. 김진태 당선인을 선택한 도민들의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하고 상관없이 큰 이런 시대적 흐름에 타서 어떤 면에서는 좀 운도 저에게 따랐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강원도정 12년 동안이나 민주당에게 맡겨놨으니까 이번엔 좀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세 번째가 이제 김진태가 저렇게 나왔는데 뭐 단식까지 해가면서 고생해서 했으니까 약간의 동정론 또 그래도 좀 소신파 이럴 때 좀 추진력이 필요한 사람이 적합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기대에 꼭 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라는 타이틀을 이제 거머쥐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특별자치도의 효과라든가 성과를 극대화시킬 노력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맞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제주도 대표로 어떤 박사가 와서 제주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게 16년 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처럼 혹은 우리보다 더 잘하세요. 응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주도는 이미 16년이나 해왔고 이제 와서 뭐 강원도가 한다고 해서 제주도에 거기에 무슨 돌아갈 뭐 어떤 이런 혜택 같은 것이 뭐 그렇게 줄어든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지방과 중앙정부와의 싸움이랍니다. 이게. 그전엔 제주도 혼자서 외롭게 싸우다가 이제는 그 응원군이 생겼다고 그렇게 좀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재미있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동안 제주도에서 해온 성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행착오를 우리는 거치지 않게끔 거기서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내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총선부터 컷오프까지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후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셨잖아요. 그만큼 그만큼 선택과 기대도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선되시자마자 민생을 두루 살피시는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시죠. 뭐 얼음도 날르시고 제가 보니까 뭐 골뱅이 분류 작업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김진태 도정은 어떤 특징을 좀 갖게 될까요? 네, 김진태 도정이요. 그동안 제가 생각해 봐도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로 뛰기는 했지만 그 각본과 감독은 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출범한 또 이번 도정, 제가 맡은 이 도정은 인간미가 넘치는 강원도, 또 특별한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의해서 특별한 강원도, 서로 소통하는 강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몸소 느꼈습니다. 제대로 소통하기 전에는 강성, 저격수, 뭐 투사 그런 김진태에서 지금은 강원도 민생만 생각하는 매운맛에서 순한맛으로 바뀐 그런 또 김진태. 제 생각 자체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투쟁과 분열의 강원도에서
포용과 화합의 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예산을 따오실 때는 매운맛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길. 네. 오리지널 매운맛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현안들이 강원도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입성하셔야 되는 도청사의 네. 이전 문제이거든요. 네. 기존의 뭐 캠페이지 결정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의사를 살짝 내비치셨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어려운 과업만 맡고 이번 도정에서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가만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강원도청이 춘천에 어디에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육동환 당선인님께도 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속한 정당은 달라도 그 당에 속한 논리? 그런 거 부질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살 수 있을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이거를 결정하면 적어도 앞으로 50년, 100년은 내다보고 도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강원도민 전체 다른 시도에서 도청을 오기에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네. 이런 것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춘천의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춘천이 더 이렇게 커져 나갈 수 있는 것.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서 제대로 물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춘천에서의 부지라는 거는 결정이 됐다고 저희가 좀 네, 봐도 봐도 될까요?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그거는 하나의 큰 소득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또 춘천 출신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춘천 옮기더라도 춘천 안에서 하겠다. 고맙게도 이광재 후보가 상대 후보가 도청은 춘천에 하는 게 맞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춘천 내에서 다시 짓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재검토는 가능하되 춘천 내에서의 네, 재검토가 네, 이루어진다고 네.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네. 선거 운동 기간에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었는데요. 일단은 강원도의 인구를 200만 시대 네. 열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한국은행의 본점도 춘천으로 유치하겠다는 말씀도 네. 해주셨었고요. 네. 또 뭐 제2경춘국도의 조기채공 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좀 추진하실 정책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우리 강원도 3대 도시에 각각 맞는 춘천에는 한국은행 본점 유치, 원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 강릉에는 도청 제2청사 설립 그 세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 춘천 원주에 내세운 공약들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리란 법은 없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에 도전했을 때 그 열매가 더 달지 않을까요? 또 향후 4년은 정말 강원도 당으로 원팀이 되셔야 되는 시기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12년 뭐 강원도정 정당은 좀 달랐지만 그 추진해왔던 정책들 중에 이건 좀 이어가고 싶다라는 것들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보고 좀 상대방이 하는 것에 맨날 비판만 하지 말고 전에 국회의원 할 때도요. 네. 좀 좋은 거는 좀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우리 이 시민들은 그렇게 착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래 좋다. 그럼 민주당에서 하는 뭐 이런 정책이나 중에서 좀 잘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한번 네. 좀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때는 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래서 매운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공약을 세우고 하면서 보니까 잘하신 것도 있습니다. 최문순 네. 도정에. 육아 기본수당 네. 만 4세까지 그 5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 육아수당 그게 그 많은 재원이 들지만 아주 호응도 좋고 지금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데
좀 이 인구 소멸 비율을 상당히 둔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연장해야 되겠다 해서 만 4세까지 지급하던 거를 10살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공약을 세워서 네. 이제 세부적인 그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후보자의 신분으로 저희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눌 때 이제는 저격수도 정치가도 네. 강성의 진보, 보수의 강성도 아닌 강원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행정가로 도민만 보고 걸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는 이미 이제 나왔고 또 네. 당선되셨고 민심을 아우르셔야 되는데 정말 선거 기간에 좀 분열된 민심이 있습니다. 아우르기 위한 보관들도 구상하고 계시죠? 네. 그 멋진 선거를 치렀고요. 그 분열을 통합으로 이끄는 그런 과정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치른 역대 선거 중에 최초로 쌍방 간에 고소 고발 없이 끝난 선거예요. 그동안 계속 있으셨나요? 그랬습니다. 불행하게도. 네. 선거만 끝나면 어디 불려다니면서 조사받기 바빴고요. 그런데 이번에 깔끔하게 그런 거 없었고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어떤 비방전 이런 거 없이 끝났습니다. 토론이나 뭐 다른 어떤 그 과정에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좀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이광재 후보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좀 통이 크고 클래스가 다른 정치인이라는 거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배울 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를 찍지 않은 우리 유권자들을 같이 아우르고 하는 그런 정책을 다 펼 것이고요. 특히 앞으로 있을 이제 그 도청 인사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탕평 인사 그런 거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렇게 편을 나누고 하는 것 없이 도정을 같이 이렇게 아울러가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김진태 당선인의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도민들에게까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나큰 과분한 또 선택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많이 잘 바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지 못하는 것은 어떤 소신과 추진력 그런 것은 계속 가지고 갈 것이고요. 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 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이번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바뀐 모습으로 또 다가가겠습니다. 새로 바뀐 강원특별자치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 한 분 한 분이 생활이 달라지고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특별시민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강원특별자치도민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강원도, 강원 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